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혜정입니다. 어떤 조건에 맞춰 각각 다른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택 구조를 이용해 한국사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을 이용해 칠판이라고 검색합니다. 칠판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을 검색합니다. 선생님 1을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생님의 X좌표를 마이너스 190으로 수정하고 Y좌표는 마이너스 30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칠판에 글자를 추가하기 위해 다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화면 위쪽에서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글 상자의 내용에 자랑스런 한국사 퀴즈라고 입력하고 글꼴은 필기체로 지정하고요. 글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글자 배경은 투명하게 지정합니다.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글상자 오브젝트의 정보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상자 오브젝트의 Y좌표를 45로 수정하고 크기는 1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의 시작 방법을 지정하기 위해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 조립소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먼저 생김새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한국사 퀴즈를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를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요.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시되도록 하기 위해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문제를 푸는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시했을 때 답을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 자료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이라고 문제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은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은 대답이라고 하는 블록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문제를 푼 사용자가 입력한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판단 블록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단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 흐름 카테고리에서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에 판단 블록 카테고리에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그 값이 같은지 판단하기 위한 블록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죠? 그렇죠. 고조선이죠. 대답이 고조선과 같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할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상자에 자료 카테고리에 있는 대답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대답한 내용이 뭐와 같으면? 그렇죠. 고조선과 같으면 어때요? 정답이죠. 그러면 생김새 카테고리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안녕이라는 것 대신에 정답입니다 라고 제시하고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지 않으면 틀렸다는 문구를 제시하고 다시 풀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정답이 아닐 경우에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다시 연결하고요. 안녕이라는 문구 대신에 틀렸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세요 라고 입력하고 2초 동안 말하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일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연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흐름 카테고리에서 반복 중단하기 블록을 정답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오면 틀린 답을 넣어서 어떻게 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우리는 고구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세요. 그런 후에 다시 문제가 다시 제시되고 있네요. 우리는 이번엔 정답을 입력해 볼까요? 고조선이라고 입력하고 체크. 그랬더니 정답입니다 하고 문제의 반복이 중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문제 세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문제와 답만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이 블록을 첫 번째 문제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글을 창제한 왕은? 이라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은? 한글을 창제한 왕은 누구죠? 그렇죠. 만약에 대답이 세종대왕이라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제시되도록 두 번째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제도 이렇게 문제와 답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까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한국사 퀴즈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입력하고 체크.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글을 창제한 왕은 주몽이라고 잘못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틀렸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세요. 다시 문제가 제시가 되죠. 세종대왕 체크. 그러면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선택 구조를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사 퀴즈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퀴즈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